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우리 오늘은 1페이지 의문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우리 내신은 평일에 이렇게 따로 하고, 그리고 주말에 정규 수업도 따로 듣고, 지수는 내일 오겠지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안 하면 너희가 이번에 문학이랑 독서를 안 해가지고 수특을 아예 볼 일이 없어. 근데 수능 치려면 어차피 하긴 해야 되잖아. 그치? 심국 했니? 안 했고, 다인이는 했고. 심국은 기말만 보잖아. 그치? 심국 때 문학 하고 있어? 심국은 그렇게 부담 없어. 문제 그렇게 어렵게 내지도 않고. 자, 1페이지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개념 보시면 뭐 의문의 이해부터 해가지고 뭐 블라블라블라 떠들고 있어요. 뭐 이거는 뭐 굳이 우리는 따로 얘기 안 할게요. 그치? 우리 여기서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개념만, 아마 의문체계는 우리 지금 중학교 때도 했던 거고 얘들아, 고등학교 1학년 때도 1학기 때 의문 변동하면서 배웠던 것들이잖아. 그치? 근데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마 처음 받지 않을까 싶어요. 자,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놈을 보면, 이거 내가 눌러놨네.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 자, 최소한의 대립을 이루는 짝이라는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은 한 개만 차이가 나. 음은 한 개 차이로 의미가 달라지는,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거든. 저 짓거리를 왜 하는 거냐면, 우리 의문의 정의가 의미를 구별하는 소리의 단위인 거잖아. 그죠? 결국 이게 의문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해서 최소 대립상이라는 걸 하는 거야. 의문 한 개를 바꿨는데 의미가 달라졌다. 아, 그러면 요 의문은 의문이 맞네. 그치? 요렇게 가는 거거든. 뭐 별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곰과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지금 뭐만 달라? 초성만 기억해서 미음으로 바꿔줬잖아. 그치? 요럴 때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거야. 의미가 달라진 거니까. 자, 근데 곰과 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곰과 골은 지금 미음을 리을로 바꾸기만 했지. 그치? 그러면 얘는 최소 대립상이 맞지. 그치? 근데 골과 몸은 최소 대립상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건 한 개의 의문만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야. 한 개의 의문만. 자, 그러면 여기서 소리랑 오리는 최소 대립상이다, 아니다. 제가 얘는 시옷, 오, 리을, 이. 얘는 오, 리을, 이. 그치? 왜? 초성이 이응 이거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지금 없는 거란 말이야. 제가 시옷과 없는 거, 있는 것과 없는 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없는 거잖아. 이해됐어? 요거는 최소 대립상이 아니야. 됐니? 의문이 바뀌어서 의미가 달라져야 되는 건데, 저거는 아예 없는 거잖아. 그치?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최소 대립상이 아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개념 요거 한번 보시고, 그 의문의 종류라고 해서 뭐 분절, 비분절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만 보시고, 결국 우리 의문 변동에서 중요한 개념은 분절 의문이죠. 자음이니 모음이니 하는 것들. 근데 우리 분절 의문 모음 밑에 보시면 반모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모음. 자,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하는 개념이거든요. 자, 일단 반모음이라고 하는 건 반쪽짜리 모음이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모음의 성질과 자음의 성질을 모두 갖춰. 그래서 반쪽짜리 모음, 반모음이라고 하는 건데, 자, 반모음은 기본적으로 울림 소리에 속합니다. 울림 소리, 성대가 울리는 소리, 유성을. 그리고 반모음은 발음할 때 장애를 겪지 않아요. 그래서 비장애음. 여기서 발음할 때 장애를 겪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 모음 같은 경우는 발음을 해보면 소리가 그대로 쭉 나오거든. 근데 그, 무 이런 거 발음해보면
자음은 발음할 때 한번 막히는 거 있어. 막았다 터지잖아. 그치? 그래서 자음은 발음할 때 공기 흐름에 한번 방해를 해. 근데 모음은 방해를 받지 않아. 그런 걸 비장이음이라고 하는데, 다시 울림소리랑 비장이음이랑 요거는 모음의 성질이야. 그러면 반쪽짜리 모음의 성질이 있네요. 그러면 자음의 성질도 있어야 되겠죠? 자음의 성질은 뭐냐? 반모음은 홀로 발음할 수 없어요. 이걸 좀 어려운 걸 뭐라고 했냐? 성절성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성절성이라고 하는 게 뭔 소리냐?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특성이라고 하거든. 음절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야. 예를 들면 한 글자, 한 글자지, 한 글자지, 한 글자지. 그지? 요런 게 우리 국어에서 얘기하는 음절 유형이거든요. 자, 근데 보면 우리 국어에서 음절 유형은 이 네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어. 중성 혼자, 초성의 중성, 초, 중, 종성, 중성의 종성. 그지? 국어에서 음절 유형은 저거 4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모든 유형에 공통적으로 중성이 포함이 되어야 돼. 그지? 중성이란 거 모음을 쓰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초성과 종성만으로는 음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이게 성절성이 없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래서 홀로 발음할 수 없다, 성절성이 없다. 요것은 결국 자음의 성질이거든요. 자, 모음의 성질도 있고 자음의 성질도 있어. 그래서 반쪽짜리 모음, 반모음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 국어에서는 반모음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J가 있고 W가 있어요. J라고 하는 건 단모음 E 발음하고 비슷하고요. W는 단모음 O하고 발음이 비슷해. 근데 이렇게 쓰면 단모음하고 헷갈리니까 위에다가 이런 표시들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반모음인데, 근데 반모음은 혼자 발음이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 뒤에다가 뭘 붙이냐면 단모음을 붙여줘. 그러면 이게 이중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계열 이중모음이라고 하면 반모음 이에다가 단모음을 붙인 거란 얘기야. 하나씩 만들어보면 빨리 하면 야가 되죠. 여. W계열 만들면 와, 워. 요렇게 이중모음을 만들겠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반모음이란 걸 봤는데 이 반모음이 어려운 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여기까지는 다 잘해. 요거 우리 모음에 적용되는 음운 변동 현상들을 보면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는 음운 현상. 다시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는 환경에서 세 가지의 현상들이 벌어져요. 첫 번째는 단모음이었어요. 근데 단모음 하나만 발음이 돼. 무슨 얘기냐면 가 플러스 아가 만났어요. 아가 만났죠. 그죠? 근데 어떻게 발음이 돼요? 가라고 발음을 하잖아요. 그치? 단모음 2개가 붙었는데 하나만 남았다고. 우리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모음이 없어졌다. 모음 탈락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두 번째. 단모음과 단모음이 붙었어요. 근데 발음을 해보니까 이중모음이 발음이 돼요. 예를 보면 P 플러스 어를 붙였어요.
단모음 이, 단모음 어가 붙었어요. 그죠? 근데 펴라고 발음이 돼요. 그지? 응. 얘 뭐니? 이중모음은 아까 뭐라고 했어? 단모음, 단모음이라고 했지. 그치? 보세요. 단이었어? 근데 단이 됐지. 뭐야? 앞에 있던 단모음이 뭐로 바뀐 거야? 단모음으로 바뀐 거지. 그치? 너희가 학교에서 이거 배웠던 단모음으로 바뀌었다. 단모음 화라고 하는 거야. 그죠? 세 번째. 단이 붙었습니다. 근데 단모음 플러스 이중모음으로 발음이 돼요. 어떻게? 돼 플러스 어가 붙었어요. 단모음 왜 단모음 어예요? 근데 이 발음을 돼여라고 발음합니다. 단모음 왜는 그대로 살아왔고 뒤에 음절이 여로 바뀌어버렸지. 근데 다시 이중은 뭐 플러스 뭐라고? 반 플러스 단이라고. 그럼 얘들아 단인데 단이 된 거지. 그치? 없었던 뭐가 들어온 거니 지금? 반모음이 들어온 거잖아. 그치? 이거 뭐야? 반모음 첨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반모음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헷갈려. 얘네들이. 특히나 모음을 결과값만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아. 무슨 얘기냐면 펴만 던졌을 때 여기에 적용된 게 반모음화라는 걸 니들이 끄집어내야 돼. 뭔 소리인지 이해됐니? 다른 것들은 표기만 주잖아. 물을 줬을 때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뭐가 적용됐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꾸로 얘는 지금 발음 결과값만 보여준다고. 그럼 역으로 너희가 추론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헷갈려 하거든. 자, 그래서 결국 단이 만났을 때 탈락하는 경우 있고 교체되는 경우 있고 첨가되는 경우 있네. 근데 여기서 교체되는 거 반모음으로 바뀌고 첨가되는 거 반모음으로 첨가된다. 요거 때문에 단모음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반모음 얘기하면서 요거 같이 한번 봤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시면 음운체계라고 해가지고 자음체계 뭐 나오고 있는데 뭐 다 아는 거야. 일단 뭐 중학교 때처럼 우리 이걸 달달달 외워가지고 다음 중 양수음이 아닌 것은 이딴 거 절대 안 물어보겠지. 그치? 근데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순서를 쭉쭉쭉 나오는데 일단 제일 위에 거 오른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얘들아. 브는 입술 소리, 드는 잇몸 소리, 즈는 새입천장 소리 차례대로 가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들은 지금 소리가 만들어진 위치가 바뀐다는 얘기야. 그리고 세로로 내려가 볼게요. 브는 파열, 즈는 파찰, 스는 마찰. 이해는 해야 돼. 파열이란 건 통로를 막았다가 터뜨리는 거야. 마찰이란 건 통로를 좁혀요. 그럼 공기가 나오면서 비집고 나오면서 마찰이 일어나겠지. 이게 마찰이야. 파찰은 둘 다 하면 파찰이야. 막았다 터뜨리는데 마찰까지 동반하는 거. 이게 파찰이고, 그리고 비음이란 건 코로 공기가 나가는 소리. 비음, 무는, 유음이란 건 공기가 혀 양 사이드를 흘러가면서 나는 소리. 흐르는 소리, 유음, 리음.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면 비음과 유음을 묶으면 우리 무슨 소리죠? 울림 소리지, 그치? 아까 모음은 죄다 울림 소리라고 했잖아. 자음에는 울림 소리도 있고 안 울림 소리도 있는 거야. 그래서 다음 책에 이해는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단모음 체계 해서 뭐 블라블라 떠들고 있는데 얘들아 우리 자음 체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지만 단모음 체계는 그냥 한번 보기만 하셔라.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낼 게 없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음 변동 현상 해서 하나씩 볼 겁니다. 자,
음운 변동의 유형, 교체, 대치라고도 합니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우리 교체 현상이라는 건 얘들아 그냥 바뀌기만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음운의 개수는 변화가 없다. A, B가 A, C로 가는 게 교체다. 다시 음운 개수는 그대로 간다. 음운 개수는 그대로 간다. 자, 그럼 교체 안에서 하나씩 살펴봅시다. 중요한 것만 짚을게요. 첫 번째 음절 끝소리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음절 끝소리. 받침 글자에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음끝이 중요한 이유 하나는 일단 음운 변동 현상 중에 유일하게 규칙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어. 무슨 얘기? 그만큼 강력하다. 환경만 충족하면 무조건 일어난다. 보통 1순위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받침 글자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자, 그래서 국어에서는 제약이 있습니다. 어떤 제약? 받침 글자에는 뭐만 발음이 되더라? 그느, 그르, 무브, 음만 발음이 되더라. 무슨 얘기? 저거 말고 다른 놈들이 받침 글자로 오게 되면 저 중에 하나로 다 바꿔주더라. 이게 음끝이었다. 그지? 이거는 뭐 다 알아.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자음으로 끝난 말, 즉 받침 글자로 끝난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붙을 거예요. 근데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실질 형태소냐, 형식 형태소냐에 따라서 저 음끝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가 갈렸었어. 요거는 예로 기억을 하세요. 옷 안과 옷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발음을 해보면 돼. 옷 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읽을 거예요? 오단이라고 읽을 거죠. 옷이는 어떻게 읽을 겁니까? 시라고 읽을 거잖아요. 자, 비교해 볼게요. 옷 안은 지금 시옷 받침을 뭐로 바꿨다? 디귿으로 바꿨다. 얘는 지금 시옷 받침을 안 바꿨다. 위치만 넘겼다. 그치? 무슨 얘기냐? 위에 거는 지금 음절 끝소리를 적용을 한 거다. 밑에 거는 음절 끝소리를 적용을 안 한 거다. 그죠? 요겁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나냐? 여기 안, 이를 비교해 볼게. 안이라고 하는 건 딱 생각했을 때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의미가 있죠. 영어 단어 inside란 말이 떠오릅니다. 그죠? 무슨 얘기? 의미가 있다는 얘기. 우리 의미가 있는 형태소가 무슨 형태소? 실질 형태소.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죠. 조사란 건 의미가 있지는 않죠.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거잖아. 이런 거 우리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론. 다음 뒤에 모음을 시작하는 실질이 붙습니다. 그러면 뭘 적용한다? 음절 끝소리를 적용을 한다. 형식 형태소 보게 되면 뭘 적용한다? 음절 끝소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대로 넘긴다. 그치? 근데 이 경우는 얘들아 겹받침의 경우도 동일하게 갑니다. 우리 겹받침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탈락시키는 걸 자음군 단순화라고 배웠어. 봐봐. 뭐 닭위라고 하는 말을 발음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굳이 만들어 본다고 한다면 자 보세요. 르그 받침이 붙었죠. 뒤에 말들을 볼게요. 위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의미가 있는 실질이죠. 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형식입니다. 똑같다고 했어요. 실질 앞에서는 자단을 적용을 합니다. 르그 받침은 우리 뭘로 발음을 할까요? 기억으로 발음하는 게 기본이죠. 그렇죠? 그럼 얘는 리을 탈락시키시고 어떻게 발음? 닭위. 밑에 거는 르그 받침 자단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뒤에 놈만 그대로 넘겨주시면 돼요. 어떻게 발음? 달기. 다시 음끝 뿐만 아니라 실질과 붙으면 자단도 적용을 하셔라. 형식이랑 만나면 자단도 적용을 하지 마셔라.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 비음화. 비음화는 사실 뭐 우리 다 잘 발음하는 거죠. 그죠? 발음해보면 거의 다 얼추맞게 하는 거고요. 비음화는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뭐 어려워서 많이 물어보는 느낌이 아니고 예시가 많아서 많이 물어보는 거야. 비음화는 예시가 많아서 어려울 건 없어요. 그드브가 느무 앞에서 은음으로 바뀐다. 발음해보면 국물 아니고 국물, 받는다 아니고 받는다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그죠? 자, 유마도 같은 맥락입니다. 니은이 리을과 만나면 르로 바뀌는, 느르가 르르로 바뀌는 게 유음하. 얘도 마찬가지로 유음하의 예외가 유음하의 예시가 많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는 거다. 어려운 건 없다. 자, 근데 우리 비음화하고 유음화는 묶어놓고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비음화라고 하는 건 기역은 이응이 되는 거고 디귿은 이은이 되는 거고 비읍은 미음이 되는 거예요. 유음화라고 하는 건 니은이 리을로 되는 거고요. 자, 어떤 공통점이 있냐?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자음 체계표가 필요한 거야. 기역은 발음할 때 연국의 음이야. 이음도 연국의 음이고 디귿은 치조, 미음도 치조. 비음은 양수는 미음도 양수. 니은 치조음이라고 했습니다. 리을도 치조음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비음하든 유음하든 바뀌기 전과 바뀐 이후의 자음들을 비교해 보니까 조음 위치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뭐만 바뀌었다? 조음 방법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비음화하고 유음화를 뭐라고 하냐면 조음 방법만 바뀌는 건데 결국 안 비음이 비음 닮아서 비음으로 가는 거잖아. 그치? 비음이 유음 닮아서 유음으로 가는 거잖아. 무슨 얘기? 비음화와 유음화는 조음 방법을 닮아가는 거다. 조음 방법 동사인 거야. 방법이 같아지는 거니까. 됐니? 근데 우리랑 이렇게 한글 맞춤법 할 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국어에는 예외가 없으면 서운하지. 그지? 응. 자, 유음화라는 건 느르가 붙었을 때 르로 가는 거라고 했어. 근데 예외가 있어. 생산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느르가 붙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유음화를 적용한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생살량으로 읽어줘야 돼요. 그죠? 근데 생살량 뭔가 이상한 거 느껴지니? 이렇게 발음하면 안 돼요. 어떻게 발음하냐? 양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런 예시들 몇 개가 더 있어. 임진란 같은 경우도 유음화 시킨다 임진란이 돼야 되는데 임진란으로 읽는 거. 입원 요 같은 경우에도 유음화를 시킨 다음에 이번료가 돼야 되는데 이 번요로 읽는 거. 자, 다시 유음화의 예외라는 건 느르가 붙었는데 르르로 가지 않고 느로 가는 겁니다. 주로 한자어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 그러면 얘는 무슨 현상이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우리 의문 변동이라면 기본적으로 바뀌는 의문을 기준으로 이름을 붙이거든? 비음으로 바뀌면 비음화, 유음으로 바뀌면 유음화야. 결국 리을이 뭐가 된 거야?
이은이 된 거지, 그치? 니은은 비음인 거잖아, 그죠? 그럼 얘도 결국 비음화라고 하면 돼. 그죠? 그래서 유음화의 예외적인 거 거꾸로 가는 경우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구개음화라고 나옵니다. 비음하고 유음화는 내용이 어려워서 많이 묻는다기보다 예시가 많아서라고 했는데 구개음화는 낼 내용이 많아요. 저거는 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해요. 자, 구개음화라고 하는 거 그냥 드트가 이 만나서 즈트로 바뀌는 현상인 건데 사실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좀 자세하게 가야 돼. 받침 디귿 히읗이 다른 형태수하고 붙을 거야. 이 또는 반모미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수랑 붙을 때. 자, 무슨 얘기냐면 구개음화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시키면 드트가 즈트로 바뀌는 건데 세세하게 보면 받침 드트가 이 또는 반복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수하고 결합할 때 즈트로 바뀌는 게 구개음화거든. 세분화시키면 사실 구개음화의 조건은 1번 받침 드트, 2번 이 또는 반복 이, 2번은 여기죠. 2번 결합한다, 3번 이 또는 반복 이, 4번 형식 형태소 네 가지 조건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요럴 때 지치로 바뀌는 게 구개음화거든요. 자, 여기서 반모미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아까 반복 얘기할 때 했어. 반모미는 홀로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단모음하고 붙어서 이중으로 갈 거라고 했어. 그럼 결국 저거는 제2계열 이중모음이랑 붙었다는 얘기야. 야, 여, 요, 유, 얘 얘네들로 붙었다는 얘기야. 자, 굿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그냥 보이는 대로 디귿이 이 만났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읽으니까 굳이 이렇게 발음이 되네요. 그죠? 구개음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개음화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는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보다 구개음화가 일어나면 안 되는 것들을 더 많이 물어봐. 자, 볼게요. 자, 요거를 발음을 하면 그대로 꽃이 이렇게 발음이 된단 말이죠. 그죠? 얘는 뭐 잘 안 그러긴 하겠지만 간혹가다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낸 애들이 있어. 치읓하고 이네, 구개음화 일어난 거네. 그치?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구개음화의 결과는 즈츠가 이랑 붙어 있을 거니까. 그치? 그러면 안 되죠. 얘는 지금 뭐가 틀려먹었어요? 받침 드트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는 구개음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요거는 뭐, 그지?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마디, 잔디. 제가 디귿하고 이 붙었어. 디귿하고 이 붙었어. 디귿 이 붙었어. 그치? 구개음화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인 거잖아. 그럼 저거 구개음화 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지, 잔지 이렇게 돼야 돼. 근데 그렇게 발음하지 않지. 왜? 이게 아니잖아. 그치? 형태소가 붙은 게 아니잖아. 그치? 다시 얘네들은 한 형태소 아니라고. 즉 2번 조건에서 탈락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물어보지 보통. 다음은 구개음화에 대해서 학습한 내용이 일부이다. 탐구한 내용이 일부이다. 그래서 그네들은 뭐 해놓고 기억을 보니 구개음화는 한 형태소 안에서 일어나는군, 일어나지 않는군.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것들이 있잖아. 그런 느낌을 많이 물어보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거를 발음하면 지수야 읽어봐. 너 졸리지 지금? 읽어봐. 뭐라고? 별의별 발음이 다 나와. 저거 발음시키면. 잘 봐. 일단 밭을을 밭을로 발음한다는 얘기는 티읕을 치읓으로 바꾼다는 얘기야. 그치? 티읕을 치읓으로 바꾼다는 얘기야. 뭘 적용했다는 얘기니? 구경을 적용한 거야. 그죠? 얘를 시옷으로 발음하는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 밭을이라고 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어떻게 티읕이 시옷이 되는 거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거를 밭을로 발음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티읕 받침? GSM 분명히 받침 글자 조심하라고 했어. 이거 은끝이야. 그래서 디귿으로 바꿔서 받을. 그지? 근데 싹 다 틀렸죠. 얘는 왜 이렇게 발음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고. 자, 이거는 지금 국외음화를 잘못 적용시킨 거죠. 왜? 국외음화 조건을 봐. 3번 조건. 이와 만날 때잖아. 얘는 으와 만났잖아 지금. 국외음화 조건 3번 조건이 지금 어긋나잖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얘는 끝을 잘못 적용한 거지 지금. 왜? 뒤에 오는 을은 모음으로 시작합니다. 실질이야 형식이야? 형식이잖아. 형식일 때는 음끝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틀로 가야 되지. 그치? 그대로 넘겨서. 자, 다음 마지막 얘는 티읕 받침 이 만났다. 밭 플러스 1이니까 오케이 다 충족했다. 그래서 밭7 이렇게 가면은 큰일 나죠. 어떻게 가야 돼요? 요게 1 의미가 있잖아요. 실질이죠. 그죠? 그럼 이거는 지금 4번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 아까 자음으로 끝난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이 온다고 했어. 뭐 하시라고? 음끝 하시라고. 그러면 음끝을 하면 어떻게 가야 돼? 밭1 디귿으로 바꿔주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 밭 플러스 1이죠. 앞말이 디귿으로 끝났고 뒷말이 2로 시작합니다. 이따 할 거예요. 요럴 때 미음이 첨가가 돼요. 요렇게. 그리고 나서 드느 붙었으니까 우리 아까 한 거예요. 드느 붙으면 닮아가야지. 그지? 어떻게? 단일 요렇게 최종 발음이 나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만 봐도 얘들아 국외음화는 국외음화가 일어났다. 이거를 못하는 친구들은 없어. 저 문제를 물어보지도 않고 잘. 안 일어났는데 잘못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시면 경은화 된소리대기라고 나옵니다. 된소리대기. 된소리대기도 우리 뭐 다 잘 발음해요. 된소리대기는 사실 너무 많이 적용해서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된소리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경우. 자, 된소리대기를 보면 일정한 조건에서 된소리를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드브 뒤에서 된소리, 어감 받침 느브 뒤에서 된소리, 리얼로 끝나는 한자어 받침 뒤에서 된소리, 관형 사용어미 을 뒤에서 된소리. 자, 일단은 여기서 지금 간, 미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요거 이따 형태소 할 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일단 알지? 어간이란 건 활용할 때 앞부분 고정되는 거고 어미란 건 활용할 때 뒷부분 바뀌는 것들이 어미였어요. 그죠? 자, 근데 우리 된소리 대기에서는 요거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요거
계열 겹받침 뒤에서 된소리로 나는 경우들이 있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훑다라는 단어 있죠, 그죠? 르트 받침이에요, 르트 받침. 얘는 일단 자단 적용시키면 티읕을 탈락시키고 리를 남길 거거든요. 훑다 이렇게 자단 적용하고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읽으면 훑다 아니고 훑다 이렇게 있죠. 그지? 이런 것처럼 리을 계열의 겹받침 뒤에서도 이렇게 된소리 나는 경우들이 있다. 요거 하나만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된소리 대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환경들을 뭐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 근데 알기는 알아야 되는 게 그 뒤에 우리 다른 현상하고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된소리 대기는 뭐 발음하면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 뒤에 넘어가서 첨가 현상. 일단 첨가 얘들아 두 번째 반모음 첨가 아까 얘기했던 거야. 단인데 단 이중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 단인데 단이 되는 거 그거지 반모음 첨가. 근데 지금 보면 피어라고 하는 단어는 얘들아 기본적으로 그냥 그대로 피어라고 읽으면 돼. 그치? 근데 이거를 피여라고 읽는 경우들이 있대. 이게 지금 이어가 이여가 됐으니까 반모음이 첨가된 거지. 그치? 자, 근데 피어를 피어, 피여 둘 다 발음이 가능해.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현상이 아니야. 필수적인 현상이 아니야. 오케이? 필수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들아 그냥 피여만 던져줬을 때 이거 반모음 첨가된 거구나 그 집을 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위에 보시면 니은 첨가가 나옵니다. 자, 니은 첨가. 자, 니은 첨가 조금 설명을 붙여야 돼요. 자, 일단 니은 첨가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합성어나 파생어를 만들 때, 두 번째,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받침이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뒷말이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자, 다시 아까 구경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반모음 이로 시작한다라는 얘기는 야, 여, 요, 유, 예, 예 얘네들로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죠? 제2의 이중음으로 시작한다는 얘기. 요것들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빈말 초상 첫 소리에 니은을 첨가해 주는 거야. 그래서 맨입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맨 플러스 입입니다. 그죠? 앞말이 니은 자음으로 끝났습니다. 뒷말이 이로 시작합니다. 이럴 때 모두 충족했으니까 니은 첨가해서 맨입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니은 첨가야. 근데 이 니은 첨가는 잘 생각해보면 얘들아 원래 없었던 놈인데 니은이 생기는 거잖아. 근데 니은 때문에 우리 일어나는 음운 변동들이 있어. 비음화와 유음화. 그치? 비음화와 유음화. 자, 무슨 얘기냐면 없었던 니은이 생기면서 다른 음운 변동, 비음화나 유음화가 따라붙는 경우들이 있어. 다시
니은 첨가가 되면서 원래는 안 일어났을 텐데 비음화나 유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라. 그래서 니은 첨가는 방금 본 것처럼 니은 첨가 땡 가는 경우보다 다른 현상들과 같이 나오는 예시들이 많아요. 추가를 해서 보시면 구급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구급 플러스 약입니다. 앞말 자음으로 끝났고요. 뒷말 이야 반모미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니은을 첨가해서 구급 약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니은이 첨가되니까 니은 첨가 안 했으면 구급약 그대로 가면 되는데 니은이 첨가되니까 비읍하고 니은이 만났잖아. 안 비음하고 비음이 만났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일어나? 비음화가 일어나서 구급약 이렇게 가는 거야. 알약 볼게요. 자, 역시 알 플러스 약입니다. 앞말 자음으로 끝났고요. 뒷말 이야 반목 이로 시작합니다. 역시 니은 첨가돼서 알미약. 근데 역시 마찬가지 없었으면 상관없는데 니은이 들어오는 순간 리을하고 붙었잖아. 그치? 유음화의 조건을 만들어 버렸잖아. 그래서 유음화까지 알약 요렇게. 그치?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들아 니은이 첨가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면 발음하고 원래 표기하고 비교해봤을 때 없었던 니은이 생겼다는 건 다 캐치하잖아. 그치? 니은이 첨가되는 얘들이 보이면 항상 조심해야 돼. 변동이 이렇게 다른 것들 같이 끌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 근데 그 안에는 비음화나 유음화들이 가능성이 높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 하나 보시고 그리고 뭐 또 많이 실수해서 오는 게 알, 약 같은 경우에 다이렉트로 리을 첨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희는 안 그럴 거지? 국어에 첨가되는 건 니은밖에 없어. 다이렉트로 리을 첨가요 이런 거 하지 마. 문법식 새로 쓰지 마. 자, 그래서 니은 첨가 이렇게 했고 여기에 지금 없는데 너희 학습지 보니까 프린트 보니까 사이소리를 설명을 했더라고. 사이소리도 해야 돼. 자, 요거 우리 1학년 때 했었어. 맞춤법 할 때. 그지? 자,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여기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일단 사잇소리라고 할 때 저 타이틀 자체가 사잇소리 현상의 예시야. 무슨 얘기냐면 원형대로 가면 얘는 사이 플러스 소리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원형에는 분명히 시옷 받침이 없었는데 시옷 받침을 써줬지. 그지? 저런 게 사이소리야. 저런 게 사이소리거든. 자,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건 의문의 현상, 의문 변동 현상 얘기입니다. 첨가예요. 지금 보면 없었던 시옷을 써준 거잖아. 그지? 첨가 현상이야. 자, 얘는 의문 변동이라고 해서 발음 얘기야. 발음 얘기. 자, 사이소리를 보면 얘도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 합성어를 만들 때 두 번째 조건. 앞말이 울림소리. 자, 우리 국어에서 울림소리는 아까 했던 거예요. 비음, 느무의 유의 모음 싹 다 울림소리라고 했어. 그치? 다시 앞말이 울림소리로 끝나야 된다라는 얘기는 앞말 받침이 느무, 르로 끝나거나 앞말에 아예 받침이 없거나, 그쵸? 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이소리 현상의 결과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뒷말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험 플러스 B 발음하시면 보험 B로 발음을 하죠. 비누 플러스 방울 발음하시면 비누 방울 이라고 발음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사이소리예요. 자, 다시 본 플러스 비 합성어입니다. 앞말 미음 울림소리 끝났죠. 이때 뒷말이 된소리. 비누 플러스 방울 합성어고요. 앞말 우 울림소리 끝났죠. 뒷말 첫소리 된소리. 그지?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세요.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데 우리 아까 교체현상 마지막에서 얘들아 된소리 되기 배웠잖아. 그지? 근데 얘도 된소리를 낸대. 근데 아까 그거는 교체현상 된소리 되기를 따로 떼줬고 얘는 사이소리를 넣어줬단 말이야. 다르겠지? 헷갈리지 마세요. 자, 된소리 되기 조건 다시 한번 펴놓고 비교해봐. 자, 일단 된소리 되기 조건을 보시면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내가 추가해준 다섯 번째를 보면 공통적으로 얘들아 한자 르 받침 뒤에서 관형 사용어미 르 뒤에서 리을 계열 겹받침 뒤에서 된소리야. 근데 여기 예시들을 보니까 지금 리을 뒤에서 된소리들이 아니잖아. 봄 비든 비누 방울이든 리을 뒤에서 된소리 된 거 아니잖아. 된소리 되기하고 확실히 달라. 그치? 하나 더. 받침 그드브 뒤에서 된소리라고 했어. 얘 그드브 뒤에서 된소리 된 거 아니잖아. 지워지지. 다음 두 번째. 어간 받침 느무 뒤에서 된소리. 선생님 봄 미음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봄이 어간이니? 체언이잖아. 그치? 지금 이거 비교해서 보라고 한 건 얘들아 교체현상 된소리 되기하고 사이소리 된소리 되는 거는 다른 거야. 조건이 아예 달라.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마셔라. 다음 두 번째 결과로 갑니다.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이 첨가됩니다. 느무 앞에서 니은이 첨가됩니다. 예시를 보시면 B 플러스 물 보겠습니다. B 플러스 물 합성어입니다. 앞말 이 모음 울림소리 끝났습니다. 스무스하게 읽어보니까 빗물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보세요. 미음 앞에서 니은을 첨가해줬죠. 그지? 자, 근데 니은 첨가래. 방금 니은 첨가했어요. 그죠? 비교를 해볼까요? 뭐가 차이가 납니까? 얘는 니은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뒷말 첫소리에 들어갔어요. 얘는 어디에 들어가요? 받침에 들어가잖아요. 다르죠? 조건도 비교해보면 달라. 늦춰면 합성어, 파생어 다 되는데 사이소리는 합성어만. 늦춰면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얘는 모음으로 끝나도 되잖아. 그치? 또 자음이라도 울림소리일 때만 되잖아. 그치? 또 늦춰면 뒷말 이 반복 이로 시작할 때 일어나는 얘는 이은 미음 앞에서 첨가되잖아. 다른 현상이지. 헷갈리지 마셔라. 마지막 세 번째. 니은이 두 개가 첨가가 됩니다. 당연히 얘들아 니은이 두 개가 연달아 들어가려면 앞말 받침이 비어야 되고 뒷말 첫소리가 비어야 되겠지. 그치? 깨 플러스 합성어입니다. 앞말 에, 모음, 울림소리 끝났습니다. 이거 스무스하게 읽어주시면 어떻게 발음? 깻잎 되죠. 그죠? 피읍 받침은 된소리 되기 적용해서 비읍으로 요렇게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없었던 니은이 더 생겼잖아요. 그지? 이게 사이소리 현상이다. 자, 근데 우리 사이소리 현상이란 건 발음이라고 했어. 발음. 근데 이 사이소리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는 규칙이 있어요. 사이시옷 규정이라고. 자, 무슨 얘기냐? 자,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습니다를 알려주는 표지인 거야. 그러면 얘는 사이소리를 나타내는 표지인 거니까 당연히 사이소리가 일어나야 되겠죠. 다음 두 번째는 고유어를 포함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아까 사이소리 현상은 합성어를 이룰 때라고 했잖아. 그 말은 단어라는 얘기야. 그럼 그 두 단어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우리말이어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돼. 요럴 때 앞말 받침에 시옷을 밝혀서 써주는 거. 이게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사이시옷 규정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여기 있는 얘들은 지금 다 사이소리가 일어난 애들이에요. 자, 본비 보니까 사이소리 일어나는데 받침에 이미 미음이 들어가 있어. 자리가 없잖아. 그럼 패스. 얘 봐. 비누 플러스 방, 앞에 자리 비었네? 그래서 이거 쓸 때 어떻게 써줘? 룻방울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그치? 일어났잖아. 모음 끝나서 자리 비었네? 비물 아니고 빗물이라고 쓴다는 얘기야. 예. 깨입이네 비었네? 깨입 아니고 깻입이라고 쓴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요거. 그래서 우리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지 안 일어난지 보려면 얘들아 요걸 한번 확인을 해보면 돼. 본비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다른 조건을 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원형을 생각을 해봐. 원형을 생각했는데 원형에 시옷이 없는데 시옷을 써줬네? 그럼 얘는 사이소리의 예시란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실컷 얘기를 하면 인간들이 이런 걸 꼭 틀려오더라. 선생님 이거요. 시옷 받침 있네요. 그리고 발음해보니까 뒷말이 소리 아니고 쏘리 된 소리로 되네요. 그죠? 그럼 사이소리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지? 맞아? 오늘 끄덕끄덕이야. 날 하루 이틀 봤니? 맞으면 이렇게 내가 물어봐? 이거 봐 이것들아. 이게 시옷이 사이시옷인 거면 원래 시옷 받침이 없었어야지. 무슨 얘기야? 요거 원형대로 갔을 때 처 플러스 소리란 얘기야. 이게 맞아? 원형이 시옷이잖아. 시옷을 써준 게 아니고. 뭔 소리인지 이해됐어? 시옷 받침이면 무조건 다 사이 소리가 아니라 원형을 봐야지. 얘는 원래 첫 플러스 소리인 거잖아. 그치? 이런 거 실수하지 마셔라. 자, 요렇게 첨가까지 받고, 자, 그 밑에 좀만 힘내. 여기까지 하고 시작. 자, 탈락으로 갑니다. 탈락에서 일단 그 없어지는 건데 얘들아 모음 탈락부터 봐봐. 이거 우리 아까 했던 거다. 그지? 모음 탈락 했던 거다. 그래서 몸이 없어지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얘기할게요. 결과만 던져줘도 이거 모음 탈락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꺼서 던져주면 이거 탈락. 그치? 가서 던져주면 이거 탈락.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위로 가서 자음 탈락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자음 탈락. 리을 탈락, 히읗 탈락 나와. 이거는 뭐 발음해보면 다 아는 거죠. 우리 논리라고 안 하잖아. 논이라고 하잖아. 산이라고 하고. 그죠? 요게 리을 탈락이고, 그 다음 히읗 탈락. 마찬가지. 우리 너허라고 하지 않죠? 너어라고 하잖아. 그죠? 근데, 요런 게 있어. 히읗 탈락에 하나 추가를 할게. 우리 평상시에 잘 안 쓸 말이죠. 예스럽게 얘기할 때.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히읗을 탈락시켜요. 그리고 된 소리로 발음해요. 다시 히읗 플러스 시옷 이렇게 가면 뭘 하냐면 히읗 탈락시키고 시옷을 된 소리로 바꿔줘. 요것도 마찬가지. 히읗 탈락해서 조소 한 다음에 된 소리로 조소 요렇게.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다음
첫 번째 자음분 단순화라고 나오는데 우리 자단 같은 경우 아까 격받침 얘기했던 거 응급하고 똑같다고 했어? 실질하고 붙으면 자단 적용하시면 되고 형식하고 붙으면 자단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하고 결합했을 때 그래서 요걸 머릿속에 기억해놔. 닭이 아니고 달기야. 달기. 닭이 아니고 달기. 자, 근데 자단에서는 격받침 뭐 다른 것들은 다 잘 발음을 하는데 우리 자단에서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하자. 르그 받침. 르그 받침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리을로 발음하신 미안해요. 기억으로 발음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기억 발음이 기본이에요. 근데 리을로 발음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문제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리을로 발음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요거요. 읽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으로 가시면 읽다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읽고 된소리 대비 기억 받침 뒤에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근데 요거는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이죠? 그런 건 어미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하라고? 읽고 이렇게 가라고. 그치? 여기서 아까 리을 계열 격받침 뒤에서 된소리 일어날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읽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발음할까? 르그 뒤에 기억 왔네. 그치? 그럼 이걸 리을로 발음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흘과라고 하면 되겠다. 그치? 아니잖아. 왜 아니야? 얘는 어미가 아니라 뭐야? 조사잖아. 그러면 요거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흑, 과 다음 된소리에서 흑, 과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요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념무상으로 문제 보다 보면은 이럴 때 있어. 기억 앞에서 리을로 발음하라고 했어. 흘과 이러시면 안 된다고. 자, 그리고 하나 더. 르브 받침도 기본은 얘들아 리을 발음이야. 르브 기본 리을 발음입니다. 자, 근데 비읍으로 발음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언제 비읍으로 발음하냐면 발로 밟다 얘네들 싹 다 그리고 둥글다 얘네들 싹 다 그리고 널죽하다 얘네들 싹 다 얘네들은 비읍 발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 자, 요거예요. 넓다 널둥글 널쭉하 아니죠. 기본값으로 갑니다. 기본으로 널다. 근데 역시 리을 계열 겹받침 뒤 된소리 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넓다 이렇게 발음된다. 오케이. 그러고 얘는 발이네 발. 그치?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 비읍 발음하시라고. 받고 다음 그드브 뒤에서 된소리 하시면 받고 이렇게 발음한다고. 그지? 근데 여기서도 자, 위에 거 싹 다 지워버리고 얘들아 이거 읽어봐. 너희 평상에 읽는 것처럼. 자, 거실이 참 널래. 거실이 넓네. 널래 넓네. 보통 거실이 널래라고 하는 사람 잘 없어. 보통 거실이 넓네 아니면 널네 이렇게 발음하지. 그치? 싹 다 틀렸죠? 자, 보세요. 르브야 이거 아니잖아. 그치? 그럼 뭐로 발음? 리을 발음이야. 그러면 널네 보통 널네라고 한단 말이야. 한 번 더 가야지. 르는 닮아야죠. 유만 시키면 레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르그하고 르브 받침을 내가 강조하는 거는 얘네들 발음이 달라지는 조건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잘못 발음하는 경우들이 많아. 잘못 발음하는 경우들. 그런 것들 잘 짚어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탈락 현상까지 봤고 마지막에 축약 현상 거센 소리 대기인데 축약 현상도 마찬가지 뭐 그드부즈 흐 만나면 크트프츠 그흐는 크 드흐는 트 부흐는 프 즈는 츠 다 잘 발음하는 거니까요. 그죠? 얘는 겹받침의 경우도 동일하게 일어나죠. 겹받침의 경우에도 요거 이거 르흐 겹받침에는 아싸 한 개 탈락시키고 그러지 마시고 겹받침의 경우에는 지금 히읗하고 지가 바로 붙었잖아. 그럼 바로 요렇게 간다고. 됐어요? 그래서 거센 소리 대기는 뭐 잘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일단 오면은 한번 개념 확인했습니다. 쉬었다가 봅시다. 오늘 몇 시까지예요? 오늘